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지금 아직 마감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보인 듯 합니다.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뭐 0.3% 정도 하락한 2054.51포인트로 거의 뭐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점차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까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장중에는 매도의 모습을 좀 보였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 우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이 454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1,500억 가까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44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거래대금이 6조가 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금일 같은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이제 거래대금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4조 원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거래대금으로 일단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제 매물사를 좀 적절하게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266포인트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 큐 여보세요 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잔소리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266포인트 자리대가 종가상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초 구간까지는 한 번쯤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좀 앞둔 상황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266포인트의 지지를 좀 형성을 하는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결국엔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섹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매매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던 내수 섹터들 중에서 3분기 때도 대부분 다 괜찮을 겁니다. 내수 섹터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던 종목군들이 아마도 3분기 때에도 좋은 그런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에 연말까지 노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주들 위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대형 섹터보다는 저는 중소형 섹터들이 좀 더 먹을 거리가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약간 밀렸습니다. 오늘 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결국은 변동성 확대 구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좋다 그래서 코스피를 옮겨 타고, 코스닥이 좋다 그래서 또 코스닥 옮겨 타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손실 많이 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중심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반기 주도주는 사물 인터넷이 주 섹터가 될 것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서 S넷이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는데, 오이솔루션 전일 급락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금일 굉장히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또 상승을, 즉 전일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S넷은 굉장히 최근에 코스닥 하락과 더불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회복해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상한가, 즉 가격 제압까지 오르면서 바로 상승을 딱 이어가는 모습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주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종목군들이 아무리 좀 시장에 대해서 시장 때문에 밀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돌아온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성제약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제 동성제약도 제가 최근에 오늘 크게 올라왔죠. 전일 바로 대안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모제 시장 이런 얘기도 또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장기 성장성이에요. 결국은 성장성이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준다는 거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함부로 손절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심 잡고 가시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꾸 옮겨 탄다고 해서 수익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드린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피해를 안 보려면 이 방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여러분들의 해답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코스피 코스닥의 혼동성 장세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의 어떤 부분들, 삼성, 애플 간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얘기가 나오면서 분명하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 전까지는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이다.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우만 간다, 나스닥은 안 간다. 이런 논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코스피만 간다, 코스닥은 안 간다. 이런 논리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라든가 중국의 차이넥스트 그리고 일본의 자스닥 이런 지수들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먼저 가야 결국은 코스피 길이 열린데 코스피만 또 주구장창 갈 수 없다. 그러면 코스닥이 안 간 다음에는 코스피의 상승에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또 코스피가 빠지죠. 그죠? 그리고 또 코스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번 갈아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이었겠습니까? 그죠? 갈아탈 때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코스닥이 이제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이 또 올라오면 또 코스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하면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오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낙폭을 좀 회복을 하죠. 상승 가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쪽에서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그걸 받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오히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양방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질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박스권을 뚫으니까 이제 여기서 밀릴 것이다 예측하고 해서 자꾸 선물에서조차 매도 쪽을 자꾸 잡고 계시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뚫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래쪽에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요. 예를 들면 지금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실망맹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더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더 좋게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올라올 것입니다. 지표가 좋아진다, 또 올라올 것이고, 경기 부양책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대북 리스크 오히려 지금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는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Snet 이런 종목들처럼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중형주고요, 금융업입니다. 예,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화학을 매수하셨습니다. 6,8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태경화학을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5,800원짜리대에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6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권역이죠. 약 한 7,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을 한 번쯤 끊어주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넷인데요. 지금 3,970원에 비중 15%라고 9567님 남겨주셨습니다. S넷이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있었는데 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시장의 어떤 밀림과 함께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지대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에 첫 번째 강한 상승을 보였던 구간의 상한가 자리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부분에서 지지를 형성하고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강하게 들어 올린다면, 자, 긴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강하게 들어 올린다면 또다시 한번 추세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와 마찬가지로 6,000원대 이상을 좀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net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더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고,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도 모든 통합 솔루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이것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빠진다고 해서 그게 성장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삼성의 어떤 공급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서 굉장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지속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유지보수 쪽에라는 점도 계속 실적을 받쳐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성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고 가시되, 이것을 분명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청자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기적 목표가를 관점을 좀 잡아두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농심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농심이 나름대로 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가 32만원 정도의 고가를 좀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역의 저점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한 23만원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대까지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고점권역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상당 부분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한 28만원 정도 때, 요 정도 오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소리바다인데요. 3,200원에 비중 20%라고 8829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소리바다가 굉장히 좀 크게 장중에 내려왔었죠. 11%, 마이너스 11%대까지 갔었는데 이것을 낙폭을 거의 회복을 하고 마이너스 한 4.84%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리바다가 이렇게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왔던 별반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월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주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건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께 공포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포일 뿐입니다. 거래량 참고해 보신다면 그건 진짜 단순 공포 자리대였다. 공포를 만들어낸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에 트리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죠? 지금 이 월봉을 딱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답 나옵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구나. 3,250원대에서 2,86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거 대반 딱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지금 한참 동안 행보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 나쁘냐? 성장성이 떨어지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음원 가격 인상이 그러면 안 될 것이냐? 아닙니다. 음원 가격은 분명히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이게 안 좋게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회사 윌 엔터테인먼트의 실적까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게 하루 빠졌다, 또 하루 강하게 들어 올렸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제가 얼마 이상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고 가시고, 시청자분들은 단기 대응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꼭 들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기 목표가 잡고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트론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6,2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제 치킨 게임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크게 반등은 좀 누리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타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만원 위로는 올라올 겁니다. 한 12,000원 정도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을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에 이 예를 들어 드리자면 터치스크린 쪽에 보게 되면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멜파스라는 기업이 있었고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지텍 시스템이나 멜파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성장성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잠식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반대로 수혜적인 부분들은 일진 디스플레이가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아니라 업황에 대한 둔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일단 줄여야 되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남선 알미늄인데요. 자, 매수가가 1,435원에 비중 10%라고 6025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말 이거 듣기 힘든 얘기인데 한 가지만 좀 들려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있기 전에 분명히 이 긴 기간 동안 횡보가 나옵니다. 그죠? 한 2달여간. 그런데 전부 짧은 단봉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긴 양봉들이 출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올 때 잘 한번 보세요. 음봉이 긴 장대 음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장대 음봉이 하나 탁 출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 둔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횡보를 만들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뭐냐 하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1470원 부근의 박스와 박스권 상단과 1300원 부근의 박스권 하단을 기록할 거란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죠. 그러면 흔들릴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 자, 박스권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 그런데 둔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 즉 여기서 방향성을 다시 위로 틀겠느냐 밑으로 떨어뜨리겠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남선 알루미늄은 위로 즉 방향성을 위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자, 알루미늄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무거운 거 싫어하죠. 그죠? 알루미늄 가볍습니다. 강성 좋죠. 그렇다면 알루미늄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도 조금 더 화랑을 띨 수 있습니다. 지금 철강주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 분명히 답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로 틀 방향성을 틀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시되 반드시 박스권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 제가 일러드린 이 차례 가격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두 번째 곡에 세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등의 7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대신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겠군요. 예. 네 번째 주세요. 네 번째 힌트.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전화 주십시오. 자, 문자 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1,400원이고요.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AP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AMOLED 장비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보시게 된다라면 1,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장비들 중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 AP 시스템처럼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 일단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차라리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1,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바닥을 일단 다시 거의 뭐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A3 라인에 대한 발주 부분들, 올해 부분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AP 시스템 뭐 수주 공시가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루 반짝하고 말았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좀 길게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8,5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사실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7,1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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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양건설이요. 예, 예. SBS 그 모회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예, 그 태양건설요. 예. 예, 6,300원에 30%요. 6,300원에 30%. 예. 그럼 이거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됐네요, 그죠? 한 예, 두 달 이상. 예, 맞아요. 네. 예. 6,300원에 30%. 이 근데 태양건설 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태양건설, 괜히 나는 하려고 했는데, 예. 괜히 증권이 회사에서, 좋다고, 이거 팔고, 이거 하라고, 또 할게는, 이거 옳은 거 된다고 하라고, 그거니까 했지만은, 내가 그랬는데, 아주 사람들을, 그러니까 샀지만 그렇게 애를 먹이네. 그 증권회사 그 말 들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해, 한참 뭐야, 내가 참. 어떤 누구, 예. 사람 녹될 일이 있나, 왜 따지도 왜 하는 거 먹고 내가 감질렸어요. 예. 아버님, 이게 태양건설요. 예. 이게 그, 건설사로서 어떤, 매력보다는 예. 자회사의 매력이 좀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렇게 어떤 실적이 되게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물론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예.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느린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 한 요 정도 올라오면 파세요. 6천 일단 수익권역에서 팔도록 할게요. 6,400원대 정도 올라오면요. 예. 파세요. 예. 네, 6,400원 옵니다. 오는데, 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더 걸려요. 예. 시간은 아. 한 2달 정도는 더 두세요. 아이고. 예. 2달 정도는 기다리시면 6,400원대 이상은 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한번 들고 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골 아픈 종목들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탁탁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예, 때마침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서울제약님. 서울제약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00원에 30%입니다. 1,300원에 30%?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제약주 많이 올라가니까 사신 거죠? 아니, 이게 가끔씩 한번 끼가 있어가지고. 네? 가끔씩 이 주식이 네. 끼가 있어서가 한 번씩 가거든. 몇 달 한 번씩.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팍팍팍 올라가는 거? 네.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팔기를 원하셨었어요? 아니, 그냥 조금 올라오면 하려고 해. 근데 사고 한 3일 됐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자, 일단 이 주식 9,7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9,700원이요? 네, 9,700원 깨면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장에서 소외된다고요? 네, 소요가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일단은 내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내일, 예. 네,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번 주가, 내일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 해가지고, 예. 보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700원, 800원? 예. 한 1,7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좀 예.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때 오게 되면, 예. 제약주 좀 좋은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으로 좀 갈아타세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이지 게임즈인데요. 예. 제가 17,800원에 예. 50%인데, 예. 그 50% 중에 오늘 절반을 21,000원에 팔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23,000원쯤에 팔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 가도 상관없나 싶어서요.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가 계속 못 올라오다가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인터넷 모두 다 전일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올라오다가 눌려버렸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차트상의 이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터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상단을 자꾸 기록했던 18,600원대가 지금 요 차트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오면 늘 밀렸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여기 지지대였거든. 그죠? 여기서 보면 지지대였는데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요게 저항대, 강한 저항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 놨는데 요걸 최근에도 뚫었다가 밀리는 척 속임수를 주고는 바로 들어 올렸어요. 그것도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할 만큼 강한 상승세, 즉 가격 제한폭을 만들어내면서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지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18,600원이 안 깨지는 한, 즉 종가상 깨지 않는 한 시청자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어차피 수익 중이고 반은 털어내셨어요. 그죠? 그것도 21,000원에.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17,800원이에요. 조금 덜 먹는다 생각하고 이건 들고 가셔야 돼요.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수익을 보면 크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18,600원 이 선을 안 깨면 강하게 들어 올릴 종목인데 굳이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23,000원에 목표가를 딱 잡지는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23,000원, 즉, 제가 봤을 땐 2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데, 25,000원 딱 올라오면, 목표가를, 익절가를 높여놔 보세요. 예. 22,500원까지. 그죠? 그러면, 이 22,500원을 또, 익절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또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000원을 뚫고, 만약에 이 저항대, 이 저항대까지 뚫어내면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30,000원대까지도. 그죠? 그러면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면 이거를 50%, 10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목표가를 딱 잡아놔버리면 20%, 30%에서 끊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게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방법인데 지금은 시청자분은 거의 바닥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들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18,600원을 깰 수가 없는 자리 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600원을 살짝 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종가상 깨지 않으면 이건 다시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예. 이게 네오이지가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하반기까지 쭉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손실로 전환되면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잡아드리는가 하면 방법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걸 잘 참고하세요. 익절가를 잡아놓고 보란 얘기죠? 예. 2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익절가를 잡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LS 산전요. LS 산전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35,500원이에요. 65,500원에. 네? 65,500원이에요. 65,500원? 네. 네. 20%예요. 20%요? 네.
자,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방송에서 네.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해서 네. 또 여기저기서 또 이 LS 산전이 앞으로도 네. 괜찮다고 말들을 많이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자꾸 떨어지네요. 자, 일단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저 PBR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LS 산전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부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인데 지금 뭐 이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부분도 구매를 하게끔 뭐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을 좀 많이 지어야 될 부분들이고, 시설이나 건설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전선 부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책하고도 크게 맞물려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 PBR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LS 산전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PBR로만 따져봐도 2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지금 현재 정책하고는 좀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네. 반등 정도가 나오게 되면 65,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한 64,500원에서 65,000원 정도 때가 오게 되면 네.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LS 산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네? LS 산전에서는 뭐를 하는 건가요? 지금 LS 산전 돼 있죠? 네네. 자, HTS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엔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전력 기기나 자동화 기기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솔루션에 대한 매출 사업도 하고 있고 전력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 그러면 네. 내년 되면 조금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빠졌다가 가게 되더라도 버티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말로 6만원이 깨집니다. 5만원대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들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럴 바에는 이 종목 잠깐 내버려두고 다른 종목군들 매매했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네. 매수가는요? 41,500원에 20%요. 41,500원에 20%. 네. 이걸 근데 왜 떨어지는 구간에서 왜 사셨어요, 어머니?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 좋다고 얘기를 해서요? 네. 누가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경제 텔레비. 아, 예. 자, 이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은 참 바닥권역까지 빠지긴 빠졌어요. 그럼 이제 네. 들어 올리는 게 문제인데, 네. 자, 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야에서,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현대그룹이죠, 그죠? 네. 예, 현대그룹인데, 현대그룹의 지금 회장이 현정은 회장이에요, 그죠? 네. 현정은 회장이 최근에 들어와서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그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부과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보면
이 권리락이 권리락이 발생했던 이까지는 쉽게 올라올 거예요. 바로 46,000원대 부근이에요. 네. 그죠?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 넘어서서 너무 많이 길게 들고 하시면서 좋게 보지는 마세요. 실제로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유동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악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도 한 것이고 그 유상증자가 통해서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으면 그 이후에 바로 재무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아시겠죠?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주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즉 유동성의 문제에서 힘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청자분 지금 41,500원이시니까 네. 46,000원까지만 딱 보시고 그 부분이에요. 또 46,000원 딱 안 됐다고 해서 안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46,000원 부근에서 밀리면 그때라도 파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입니다.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3만원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우선 13%네요. 자,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박스입니다. 24만 5천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완성차보다는 부품 섹터가 좀 더 좋습니다.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 산업인데요. 자, 매수가가요. 13,500원에 비중 70%네요. 어이구, 5345님. 예, 뭐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확 싫으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왜 최근에 싫으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게 17,000원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차익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도 지속적인 상승 영역에 있는 섹터이다. 즉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 코디에서 이런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조금 이 우리 산업도 개별 종목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요. 다시 아랫꼬리를 강하게 들면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격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4,100원대가 지지대예요. 이건 살짝 깼다가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14,100원대만 지지가 잘 돼서 올라간다면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고요. 요게 저는 18,000원, 17,000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2,000원, 11,000원 가격대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럼 분할로 또 좀 차익 실현 해놓고 있다가,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잡으려는 재매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 전에 15,000원, 13,000원대도 12,000원대에도 상담 들어왔을 때 15,000원 갈 수 있다. 그럼 17,000원대 그때 상담 들어왔을 때 익절가를 분명히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15,300원대 부근이었는데 15,300원에서 왜 익절을 또 안 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 최근에 잡으셨으면 익절하고 또 최근에 잡으셨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조금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하셨어요. 19,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0원에 매수하셨어요. 19,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에 대한 부분들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죠? 철강 섹터, 전방산업 쪽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 게 철강이고 그 다음에 화학이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섹터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하나케미칼 태양광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태양광 쪽도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왕 지금 당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소한 18,500원대에서 19,000원대 매수가 정도 때까지죠. 그 정도 때가 오게 되면 지금 30% 정도 되셨으니까 일단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후성인데요. 3,660원에 비중 20%라고 8413님 남겨주셨는데, 전에 제가 분명히 후성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4,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라. 즉, 수익 구간이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드렸는데, 왜 이거를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권역으로만 변환이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후성이 지금 실적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너무 많이 늘려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사업 영역들이 모두 극복이 되고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도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기대감이 지금 크게 부과될 만한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이 후성이 후발주자로 따라가기엔 약간에 대한 무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제대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후성에 대한 기술력으로 해서 그 2차 전지 사업 분야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은 즉 내년이나 내후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너무 오랫동안 먼 미래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차라리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군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2차 전지가 어차피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다면 차라리 울산업이나 코드에스 쪽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익권역으로 변환이 되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그렇다고 뭐 손절까지 할 종목은 아닙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5,500억대입니다. 예, 한 달간 기간이 한 달간 외국인이 29만 주, 기간이 21만 주 순매수를 했네요.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어요. 10만 1,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참 많이 빠졌습니다. 징그럽게 많이 빠졌는데, 일단 바닥을 이제 다지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제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가 이 부분들은 3분기 때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 98,700원의 저가를 찍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매도를 따라 들어가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PBR 기준으로 0.6배가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11만원대 초중반권역,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 대신증권이었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지방 중소도시로 갑니다. 자, 8월 15일 날, 바로 8.15 광복절이죠. 오후 2시에 창원으로 가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참가비 무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고요. 이 WMC 지점이 어디 있느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구미.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구미 바로 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구미에서 강연을 합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소강당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역시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올림픽 기념 생활관이에요. 그리고 문의 전화는 둘 다 1577-7451번입니다. 문의 많이 하셔서 지방에 오랜만에 중소도시 오랜만에 가는 만큼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조금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정상적인 구간으로서의 회귀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아마 이런 영향들이 지속되면 옵션 만기일로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